자, 24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단원의 시작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톰슨이 가장 유명한 실험, 전자를 찾아냈다. 러더포드의 중요한 실험, 이제 원자 알파선을 썼는데 대부분이 다 통과하더라. 대부분이 다 통과한다는 거는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죠. 결론.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 이 실험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다. 대부분 산란되지 않고 반듯하게 가더라. 그리고 또 하나, 몇 개는 산란을 해요. 근데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소수예요. 매우 희귀 케이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 희귀한 경우니까 무시할까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단 얘를 튕겨 내보낼 정도면 매우 무거운 게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가끔만 튕겨 나갈 거니까 아주 작다. 또 하나, 이 알파선이 뭐냐면 헬륨 원자 핵이거든요. 그러니까 He224 E 플러스짜리 원자 핵이에요. 근데 저 핵을 플러스를 튕겨낸다는 건, 그리고 전하가 종류가 플러스이다.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생각해 보면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 그리고 2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매우 작고 매우 무거운 게 있고 그 매우 작으며 작은데 매우 무거운 뭔가가 있다. 그리고 플러스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뭐라 불렀냐면 원자 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보호 역시 원자핵이 있다는 건 동의했지만 근데 원자핵 있고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가만히 있으면 땡길 거니까 얘가 이제 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보호 입장에서는 그냥 돌면 점점 에너지가 이렇게 전자기파로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가니까 속도가 줄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안에 빨려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보호의 주장은 절대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는 특별한 궤도가 있을 거다. 뭐 1번, 여기 예를 들면 안에가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4번 궤도 이런 식으로 절대 에너지가 이렇게 새어나가지 않는, 그래서 안정된 그런 궤도가 있을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보호의 주장 한번 꼭 잘 읽어보시고, 핵이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멈춰있으면 빨려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 궤도가 전자가 움직이면서 원운동하면서 이렇게 전자기파가 나오지 않는 매우 안정된 궤도가 있을 거고, 그 궤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특정한 궤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정한 궤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요. 특정한 궤도만 있는데 계산해 봤더니 이 특정한 궤도면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가 결정이 된다는 건데요. 거리가 결정되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이제 전기력이 있을 거니까, 그럼 이 전기력을 이겨내고 내가 어느 속도로 이렇게 돌아야 빨려 들어가지 않을지 이제 속도가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가 계산이 된다는 건 에너지가 결정이 돼요. 이게 운동 에너지 결정되고요. 그리고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운동은 속도로서 할 수 있고, 그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거리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에너지가 결정이 돼요. 근데 특정한 궤도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특정한 거리만 돼요. 이런 거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이 정도 위치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 특정한 궤도만 가능하다는 건 특정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띄엄띄엄 갖고 있다. 그 우리는 에너지 양자화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양자화돼 있어서 궤도 중간에 존재할 수 있고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제일 작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이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특정 궤도에 가질 때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런 애들을 에너지 준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상태 n이 1번인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부른다. 이때부터 다음 숫자들은 n 제곱분의 1 꼴이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숫자가 작아지지만 에너지는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각 원소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 각 원소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는 것, 각 원소마다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음 궤도로 올라가거나 혹은 이렇게 내려오면 각 궤도에 맞는 에너지를 가져야 되니까 그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어요.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으니까 결국 스펙트럼이 나온다. 선 스펙트럼. 그래서 뭐 수소의 선 스펙트럼, 뭐 산소의 선 스펙트럼 나오는 게 다 결국에 전자들이 이렇게 궤도로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 중에 1번으로 떨어진 아이, 그러니까 1번으로 떨어진 아이, 그러니까 4에서 1로도 떨어지고요, 3에서 1로도 떨어지고 2에서도 1로 떨어져요. 그럼 이때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에너지가 E2 빼기 E1만큼 에너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E4 빼기 E2가 내려올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다 따져보면 여기 있는 모든 에너지가 여기 있는 n보다 더 커요. 다시 말하면 이 중에 제일 작은 거 이거랑 E2로 오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다시 말하면 이 무한대에서 여기로 떨어진 것만 보더라도 얘가 더 큽니다. 얘네들을 따로 모아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2층에 떨어진 얘들을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3층에 떨어진 애들을 파시엔 계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발머 계열로 떨어진 애들이 가시광선, 그리고 라이먼 계열로 떨어진 애들이 자외선 계열, 그리고 파시엔 계열이 적외선 애들이 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우리 눈에 보여요. 얘네들이 이제 발머 계열 가시광선이니까. 보시면 2번으로 떨어진 애들, 1번으로 떨어진 애들은 너무 진동수가 커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 수업 시간 했으니까 또 위에 있는 내용 다시 정리한 거라서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